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시장이 널뛰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참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 시장 간략하게 한 줄 평하신다면. 약간 요새 이제 시황을 얘기하는 사람들, 예. 저도 이제 시황을 얘기하지만은 뒤통수 치는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뒤통수라는 단어요. 예.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3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언젠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끝나고 예.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아직까지 하향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뭐가 중요한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하루하루 시장에 대한 흐름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나오고 있는 다양한 주요 지표들을 바탕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의 하방을 예측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러한 예상 외에 또 미국 증시의 반등 흐름,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2,500선이라는 저항대를 돌파한 것은 아닙니다. 예. 조금 더 신중한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2,500선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분히 한번 시장 보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야 할지 그것도 고민인데요. 먼저 오늘 이제 태화성 움직임입니다만 전기차 충전소 관련 기업들의 급등세, 그 이면에 또 미국의 소식이 있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전기차 충전기 많이 깔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많이 깔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 동참해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보조금 타고 싶으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슈퍼차저 다른 기업에게 개방해라. 그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GM, 포드가 같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충전소, 뭐 찰지 포인트 뿐만 아니라 렌터카, 허츠 같은 기업들도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사실 전기차 충전소 관련 기업의 직접적인 수혜는 어려울 거예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연결고리는 결국 전기차가 이 수월하게 잘 다니게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충전소가 곳곳에 깔려야 한다라는 네.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밸류체인들 어떤 게 있을까 쭉 정리가 돼 있는 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를 어떤 아이디어로 연결을 할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번 발표된 내용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55% 이상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예. 차저에 들어가야 된다. 예. 결국은 이제 ISA 혹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리쇼링 관련된 네.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을 만한, 즉 이제 ISA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 차저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라든지 충전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미국까지 진출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국내 충전소 관련 기업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향성은 정말 확고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줄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거다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 충전 인프라였어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최근에 뭐 휴게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닐 때마다 포터 EV 요 차량이 맨날 꼽혀 있어서 충전 못했다 이런 얘기 심심찮게 들리거든요. 포터 EV요? 그렇죠. 이제 기아의 1톤 트럭 요게 이제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게 예. 꽂혀 있어서 전기차 충전 못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제 충전 인프라의 확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천천히는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의 중심 테마는 결국 2차 전지 쪽 그리고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소재 업종군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다른 쪽으로는 수급을 잘 안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해당 기업들에게 큰 기대를 갖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가서 뭐 수주를 따낸 그런 구조는 아니니까 그죠. 미국 네. 내에서 충전소도 우리 회사가 지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방향성 측면에서는 네. 그것도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아직 미지수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요. 어차피 이제
천천히는 관심을 받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하나씩 미국만 하나는 법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뉴스 모멘텀적인 측면에서의 단기 매매를 추종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떠한 종목군들이 이쪽에 속해 있는지는 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겠죠. 네.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원익 P&E 보고 있습니다. 아, 요거 제일 위에 예. 있는 거. 워낙 이제 가장 네. 대표적인 충전 관련 기업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2차전지 쪽에 사업 확장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회사를 네. 통해서 통해서 차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폐배터리까지 손을 뻗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익 P&E 보고 있습니다. 예, 긴 관점으로 네, 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현대차. 오늘 현대차도 그렇고 특히 기아가 굉장히 강한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요게 한 현지 시간으로 이틀 전인가 아마 공개됐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올해 2분기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6와 2024년형 모델부터요. 요 서비스. 네. 그러니까 이름이 블루 링크 플러스인데 커넥티비티 서비스라고 합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를 평생 무료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1999년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진출을 할 때 그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려고 그때 품질 보증 10년을 네, 10년, 파격적으로 10만 예, 마일, 네. 10년 예, 10년 10만 마일 파격적으로 품질 보증을 선언하면서 그때 시장 점유율을 확 끌어올린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이 서비스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입니다. 다음 볼까요? 블루링크 플러스라는 게 원격 제어, 뭐 안전 보안 서비스, 차량 관리, 길 찾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뭐 디지털 기기 연결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 바깥에서 휴대폰으로 원격적으로 조작을 해서 뭐 네. 차 시동을 건다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잘은 모르는데 뭐 이게 이제 먹힐까 마케팅적으로 예,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또 이제 현대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블루링크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게 맞아요. 네. 원격으로 이제 시동 걸거나 문 닫거나 아니면 차량 상태 볼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예. 사실 이제 커넥티비티 서비스의 편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차 모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업데이트요? 아, 제가 제 차가 지금 10몇 년 된 차, 아, 그래요? 옛날 차라 가지고 네. 아직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 현대차 마찬가지로 네. 그 업데이트할 때 USB 그렇죠. 거기에 꽂아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USB 빼서 PC로 가서 이 온라인으로 업데이트 받아서 그죠. 또 꽂고 막 이래요. 네. 저 잘 안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지도맵 같은 네. 경우 또 메모리 칩을 갖다가 직접 업데이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커넥티비티 서비스라는 것은 예.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이제 무선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차량 내에 들어가는 편의 시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무선화시키는 전략들이고 지금 이 현대기아의 전략은 사실 테슬라와는 좀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으로 돈을 벌기 위한 즉 이제 플랫폼 사업자로 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반면 이제 현대기아는 이것을 무료로 공개를 하고 물론 이제 지도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무료가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 이미 현대기아차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기아차 무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외제차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현대기아차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계적인 부분으로서의 능력이 독일 3사보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사실 옵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의 편의시설, 내부의 이 디자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전 거기에- 세계적으로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미국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전략을 통해서 현대차 기아가 미국의 MS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돈이 많이 들면 문제겠죠. 이걸 했을 때 예. 원가의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회사에서는 $300 수준 정도의 원가 부담이다. 예.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한 전략이 과연 미국 시장에서 좀 먹힐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지금 사용하고 계시니까 네.
블루링크 플러스 만족도는 어떠세요? 어떤 점이 좀 편하고 단점이라고 하면 예, 어떤 저는 게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차를 바꿨어요. 얼마 전 언제 바꾸셨어요? 저는 이제 바꾼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네. 그 전에 타던 차를 거의 10몇 년 이렇게 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차를 타든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 편리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요새 자동차들의 이 뭐라고 할까요? 말씀드렸던 커넥티비티 서비스가 예. 워낙 광범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차를 타본 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이게 뭐 다른 차보다 우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예.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술력 자체가 해외 쪽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제 차가 워낙 오래돼서 이 블루투스 연결도 안 되는 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신차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예. 요 구독 서비스도 계속 이제 속속 나온다고 하는데 요 구독 서비스 경쟁에서 이제 미국에서 먹힐까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 그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삼성증권의 레포트에서는 여기에 연결해서 밸류 체인을 본다면 현대 오토에버하고 SL 수혜받을 거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자,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주신다면요. 이 내용은 당연히 오토에버를 봐야 될 만한 뉴스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모빌진이라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오토에버에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전략 흐름 자체는 현대 오토에버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차에 탑재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그 안전 마진 자체는 현대차에서 보장을 해줄 거기 때문에 물량의 증가 속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거라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얘기한 현대차가 이제 2분기였나요? 자율주행 3단계 얘기를 했죠. 이 관련된 내용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었고요.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이 이슈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토에버의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차 그룹 내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룹사의 IT 전반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기업들은 IT 서비스부터 줄이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은 사실 현대차 기아는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도 적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수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쪽이요. 저는 그때 이제 뭐 완성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요새 그런 내용들이 좀 줄어들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YOY 이익적인 측면에서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빠져있는 부품사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SL이라는 기업을 한번 좀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뭐 그 의견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포람페님께서 겨울에 추울 때 미리 원격 시동 좋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예, 앞으로 이 커넥티비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그거에 대한 수혜는 개발사 쪽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밸류체인 단 현대 오토에버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어볼까요? 자, 오늘의 세 번째 기사는 끝나지 않은 챗GPT 열풍입니다. 테마주 사실 다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드웨어 쪽에서는 반도체, 그 전에 먼저 주가 반응이 있었던 것이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나서 이제는 창투자까지.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 챗GPT 유료 버전 출시 사흘 만에 100만 명 돌파했다고 해요. 이제 돈 내고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수요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아마 AI, 뭐 챗GPT, 생성 AI 이런 이야기 접하실 것 같은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테마가 강력하다라는 것은 그 테마가 얼마나 많은 종목군들에게 영향을 미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초창기만 하더라도 AI, 클라우드, 혹은 가상인간, 혹은 음성 전환 이런 쪽 관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이죠. 네. 이런 쪽들이 이제 집중이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는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하나씩 좀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하드웨어 쪽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또 그 기업들 혹은 이제 AI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 창투사까지 움직여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러한 현상 자체는 테마의 흐름 속에서는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요.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이슈 때문에 가장 먼저 올라왔던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버티고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혹은 컨택 센터 이런 기업들이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은 마인드랩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브리지텍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이제 다 동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트룩스도 그렇고요. 이런 기업들은 다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씩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테마의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범용적인 AI까지 종목군들의 이동이 계속될 때 내가 예전에 이 기업 좋았어라고 그냥 들고 가는 전략이 아니라 예.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좀 보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야,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AI 관련주들 거의 다 이제 확장된 게 아닌가. 그런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인 그 기간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네. 예, 고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계속 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강력한 테마라는 게 입증됐다라는 측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조정 나온 기업들 예. 이런 기업들이 한 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투자 전략 정도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 지금- 의견이라기보다는 네. 예, 힌트를 삼을 수 있을 만한. 지금 처음 기업. 올라오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제 가상인간 이런 쪽들이 지금 먼저 빠졌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아직까지 많이는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 당장에 오늘 뭐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기업들이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때 보자라는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뭐 코난 테크놀로지, 그렇죠. 마인즈랩, 셀바스 AI 네, 그런 이들 기업들이죠. 종목 예. 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많이 빠지면 네. 지금 뭐 추세가 꺾이진 않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흐름이 순환매 관점에서 이렇게 돌아서 또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후순위로 오를 수 있을 만한 테마가 무엇인지 정리해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